안녕하세요. 큰고래TV입니다. 오늘 경매물건은 평택시 반도체 벨트인 고덕 신도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상가주택 1층 상가, 2층, 3층, 4층이 주거용입니다. 이 물건이 많이 호응하는 물건인데 오늘은 상가주택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뷰하기 전에 며칠 전에 헤럴드 경제에서 광교 센트럴뷰 전용 85제곱미터 34평형이죠. 2차 매각가에 응찰자가 80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 물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건축비 때문에 건설사하고 조합하고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경매장을 갔더니 입찰 예정자들이 경매가 싸다.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분담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신권 1차에 들어가서 매입하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저도 직접 대화를 해보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투자자들이나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신 분들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촉이 좋아요. 그다음에 총선비 GTX 개통에 따른 국지적 주택 가격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GTX 개통에 따른 국지적 주택 가격은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동탄이 신도시나 수서 이쪽에서 좀 인상 요인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대부분 반영이 다 됐습니다. 이 부분을 잘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혹시 GTX 개통에 따른 차액 실현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택시 고덕동을 중심으로 한 평택시 인구는요, 현재 2024년도 1월 말 59만 1,878명입니다. 1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매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인구 증가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반도체 벨트, 평택, 화성, 용인, 이곳은 상당히 우상향하는 지역으로서 매우 그래프만 봐도 기분이 좋은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물건은, 고덕동은 최근에 생긴 주소이고요. 그전에는 고덕 신도시가 개발될 때는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4482-10번지고요. 최근에 변경된 주소는 평택시 고덕동 2139-10번지입니다. 이 물건이 한때 이슈가 됐던 거예요. 2021년도에 경매가 나왔고요. 또 취하됐다가 다시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사진을 보시다시피 1층 상가가 아직까지도 비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등기부등본사니라 해요. 등기부등본 거기에 보면은 가압류돼 있고 건재당돼 있고 경매 들어갔다 풀리고 세금 체납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임대차 부분은 현재 주택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층, 3층, 4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감정서를 보시면은 임대차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써 있어요. 요거는 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부분은 이 상가주택의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은 임대차, 월세, 전세, 그다음에 1층 상가의 그 상가 임대차법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나오는 경우인데 이 물건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 이 상가주택은 현재 그 감정 금액이 2021년도에는 17억 9,700인데 2023년도에 한 1억 2, 3천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2021년도 나온 거는 17억 9,700, 그다음에 2023년 나온 거는 지금 나온 대로 한 약 19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면적은 지하가 없습니다. 지상 총 138평이고요. 토지 면적은 68평이에요. 토지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보증금은 그 임대차 사항이 그 상당히 그 소유자하고 현재 거주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그 전세권 설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그 감정을 나갔을 때 그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상당히 그 감정 평가서에 있는 임대차 사항이 약간 부정확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큰고래 TV에 전화를 주시거나 한번 방문을 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물건은 현재 그 고덕동 행정복지대 센터가 근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그 서정리역 1호선 서정리역이 있습니다. 서정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효명중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그 에이스 퍼스트 고덕이라고 지식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접해 있고 우체국, 고덕 우체국 2024년도 이제 봄에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아파트가 이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1층은 벼 있지만은 벼 있는 거는 뭐 상권이 안 좋아서 벼 있는 게 아니고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현재 그 소유자가 이 채권 정리를 못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그 임대차가 못 맞춰준 거로 생각하는 거지. 그 주변 상권이 안 좋아서 상가가 벼 있다 이건 아닙니다. 오늘 그 상가 주택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 아파트는 주거용이고 상가 단독 상가는 상업용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상가 주택이에요. 상가 플러스 주택이 겸용이기 때문에 그 이거를 투자하거나 이걸 사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이 상가 주택을 갖는 즉시 나는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자다 하고 방관하시면 안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상가 주택을 경매로 취득을 하시면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재반 고정비도 아낄 수가 있고 건물 관리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그 경매로 낙찰을 받은 이후에 이거를 단지 그냥 월세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시세 차익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가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상가주택에 대해서 그 LH에서 입찰로 해서 토지를 사본 토지를 가지고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도면을 몇 차례 그린 다음에 시공사를 만나서 직접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은 이후에 대출도 포함되겠죠. 땅으로 분양받을 때 LH 그 채권을 가지고 분양권을 가지고 대출도 받아봤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면서 시공을 하면서 시설 자금도 받아봤고 그다음에 완공이 준공이 나면서 임대차도 맞추고 또 임대차가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상가도 맞추고 상가도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상가주택에 대한 그 가치는 1층 상가를 무엇이 입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사느냐, 죽느냐, 그다음에 2층, 3층, 4층에 대한 그 주거용의 임차인을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못된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1층 상가를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국집이나 이런 냄새가 많이 나는 업종을 넣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층에 중국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집은 이게 큰 센 불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바깥에다가 이 연통을 크게 놓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점심시간에는 그 점심 고객도 많을 거고 저녁에는 또 저녁 술 고객이 많을 거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건물에 이 뭐랄까요, 그 기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름 아무리 바깥으로 이게 연기를 내보내도 그 나오는 그 기름이 이 벽에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상가주택의 제일 좋은 거는 뭐 카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페를 많이 누고 싶어 하는 이유가 건물이 이제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편의점도 희망하는 분도 많은데 또 편의점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또 그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편의점이 또 대부분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2층, 3층, 4층에 거주하신 분들이 약간 그 주거 공간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가주택의 낙찰가를 어떻게 정할 거냐가 관건이에요. 그 현재 인근 통계를 보시면은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그 2020년도에 그 22억에 나온 물건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이 낙찰가 산정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얼마를 지금 현재 신권지 않습니까? 얼마를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큰고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아파트나 이 단독 상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상가주택은 너무 비싸게 사면은 나중에 익사이트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싸게 산다고 덤비면은 그 1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은 맨날 2등, 3등 하는 건데 이 낙찰가 산정이 상가주택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와 있는 22억의 매물이나 그다음에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뭐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이 상가주택은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 써서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월세를 받고 관리를 해서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낸 다음에 다시 팔 경우에 과연 얼마에 이 가격이 팔릴 것이냐. 안 팔리면은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은 현재 1층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고 싶으신 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층에 내가 직접 어떠한 업종을 하겠다. 그다음에 2층, 3층, 4층 중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최고입니다. 그 일반 아파트나 단독주택 사는 것보다 1층에 내가 이 현업을 하면서 위에서 거주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상가주택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그 1층에 나는 낙찰받아서 1층에 상업을 하고 위에서 거주하겠다. 이런 분들은 저는 100% 권장합니다. 그 오랫동안 저희 큰고래 TV 시청해서 감사하고 저희 큰고래 TV는 수원시 원천동에 있습니다. 그 수원지방법원에 정식 등록된 경매 법인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